세상의 구조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먼저 늘 하나로 혼동되어 온 두 개념을 분리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바로 경제와 금융입니다. 경제학은 가장 본질적인 의미에서 유한한 세계 속 선택에 대한 학문입니다. 인간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농부가 쌀을 재배하고 엔지니어가 기계를 만들어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을 연구합니다. 그것은 땀과 생산성, 그리고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실질적 가치의 토대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이 땅이라면 금융은 그 위를 지배하는 하늘과도 같습니다. 금융은 흐름과 기대의 영역입니다. 단순히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나누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미래의 자원을 현재로 끌어와 그 파이 자체를 더욱 거대하게 부풀리는 기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제학은 절정에 도달합니다. 이론이 절대적인 실행 권력으로 변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은 세상을 단지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설계하고 자본의 의지에 따라 사회가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냉혹한 현실은 현대 사회가 이미 두 개의 공간으로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은 실물 경제입니다. 인류의 99%가 쉼없이 노동하며 눈에 보이는 가치를 생산하고 느리게 상승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반면 다른 한쪽은 금융제국입니다. 화면 속 숫자 몇 개만으로도 막대한 부를 만들어내는 권력의 구름 위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엘리트들은 상품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룰을 생산합니다. 부채를 사슬로 사용하고 금리를 채찍처럼 휘둘러 국가 전체의 생명 흐름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금융이 단순한 수학이 아니라 하나의 지배 구조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지금까지 자유라고 믿어왔던 세계 질서 속 균열을 보기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이 세계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만이 주어지고 자원 역시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의 예산 또한 끝없는 바닥 없는 주머니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거의 무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은 바로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만약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파이로 본다면 경제학은 그 파이를 나누는 칼과 같습니다.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가장 효율적이며 가장 적은 낭비로 운영할 수 있는지를 계산합니다. 즉, 우리가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파이를 나누는 데만 머문다면 세상은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금융이 등장합니다. 경제학이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한다면 금융은 파이를 만들 밀가루를 어디서 가져올지, 어떻게 더 크게 부풀릴지,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성장하게 만들지를 고민합니다. 금융은 자원을 고정된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차가운 숫자를 현실의 힘으로 바꾸어 냅니다. 경제학이 강물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론이라면 금융은 그 강을 건너는 돈의 배를 직접 조종하며 위험을 뚫고 수익의 항구로 향하는 선장과도 같습니다. 경제학이 지도를 제공한다면 금융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엔진과 연료를 제공합니다. 이처럼 본질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사고체계를 만들어냅니다. 경제학자는 언제나 왜? 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동기와 선택, 그리고 시스템 구조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오늘 밤 술자리에 2시간을 쓴다면 그 대가는 내일 아침의 집중력일 수도 있고 원래 읽었어야 할 한 권의 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 비용입니다. 또한 경제학자는 모든 것을 시스템적으로 바라봅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상하면 결국 동네 국밥 한 그릇의 가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면 금융인은 얼마인가, 그리고 언제인가라는 질문으로 사고합니다. 그들의 핵심 개념은 돈의 시간 가치입니다. 오늘 손에 쥔 10억 원은 10년 뒤 받을 10억 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현재의 돈은 투자되어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미래의 돈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치가 깎여나가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융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더 큰 수익을 원한다면 더 큰 파도를 견뎌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은 감에 의존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과 수학, 그리고 냉철한 감정 통제 위에 세워진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진정한 금융의 고수는 위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경제학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미시경제의 관점에서는 한 가정주부가 가격 변동에 따라 돼지고기를 살지 닭고기를 살지 고민하는 모습, 혹은 작은 카페가 수익과 고객 유입 사이에서 라테 가격을 정하는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거시경제의 관점에서는 국가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물가 상승률, 실업률, GDP 같은 지표를 통해 국가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언제 방어해야 하며 언제 확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제의 날씨를 예측합니다. 반면 금융은 성장의 발판 역할을 합니다. 개인 금융은 지갑을 관리하고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기업 금융은 조직을 살리는 혈액과도 같습니다. 기업은 적자를 견딜 수는 있어도 현금이 바닥나는 순간 즉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융은 자산 피라미드의 정점입니다. 돈이 더 이상 금고 속에 잠들어 있지 않고 주식과 부동산 펀드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영역입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제와 금융의 분리는 현대 사회의 정교한 역할 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은 경기장의 규칙과 구조를 만듭니다. 금융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과 득점 기술입니다. 경제를 이해하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융을 알아야 비로소 그 이해를 실제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 엘리트들이 자본의 흐름으로 국가의 운명까지 움직이는 시대 속에서 경제적 통찰과 금융적 기술을 함께 갖추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단지 잘려나가는 파이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재료를 찾고 반죽을 만들고 오븐의 열을 조절해 더 큰 파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경제와 금융의 결합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입니다.